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향들 찾아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주만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해외 증시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만 FA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중국 증시 이슈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북핵 문제, 인민은행 유동성 회수 등 악재에도 제19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기대감과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0월 중순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PMI 지수도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앞으로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이슈로는 중국이 4일 오후에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FA와 함께 하도록 하죠. 네. 미국 쪽의 그저께 노동절 휴장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열린 뉴욕 증시가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3대 지수가 거의 동시에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차트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다우 산업지수가 북한의 어떤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해서 이 한 방에 지금 마이너스 1%, 1.07% 빠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1,753.3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8%나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특히 금융업이 2% 넘게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다가 이날 크게 꺾였죠. 전일 대비 0.93% 빠진 6,375.5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형 IT주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특히 저희가 투자했던 넷플릭스 같은 이런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안전자산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고,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의 이제 금 가격이 전장 대비 온스당 1.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 동향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상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주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왕응용화학과 애플 그리고 오량액 BOE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목 다 수익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M과 중신증권, 타이거이백과 VNQ 그리고 스타벅스와 넷플릭스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주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금왕응용화학 그리고 BOE가 수익률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점검해보죠. 네, 금왕응용화학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좋은 상승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 고점이었던 22.5위안을 넘어서 지금은 그 전전 고점인 25위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은 지금은 121선 위에 안착을 해 있는데요. 그동안 역배열이었던 이평선도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색조 화장품이 인기인데요. 8,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그분들의 소비층 그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금왕응용화학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한 주간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BOE입니다. 자, BOE는 실적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반기에 매출이 68.65% 증가,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최근에 TV 패널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생산 속도가 가격 하락 속도를 추월하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BOE는 최근에 IoT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IoT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BOE도 최근에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위안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온 만큼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량액입니다. 오량액 보시면 최근에 소폭 좀 하락을 했죠.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실적 매출은 17.85% 증가, 순이익은 27.91%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원래 시장 예상치가 5%였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뭐 도이체방크, 초상증권, 평안증권 등에서 목표가 60위안 이상으로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오량액의 출고가 인상이 기대되는 만큼 순이익 상승도 예상되기에 오량액도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 뭐 이야기 워낙 말씀해드렸죠. 어제 마이너스 1.2%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이폰 8 12일에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어떤 제품이 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지난주에 아나운서님이 개취라고 하셨었는데 네, 어떤 고객의 취향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8 출시 이후 고객의 취향에 맞는 그 제품을 보며 판매량을 보면서 애플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제품까지 좀 살펴보면서 주가의 흐름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다 홀딩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김민아 FA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셔서 그 맞아요. 부분이 일단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량액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이제 백주 소비세가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세금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소비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중국 국가세무국에서 백주의 소비세를 12%로 좀 많이 인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량액은 사실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과 순이익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소비세 인상 이슈는 앞으로도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 소주, 맥주 등 술 가격이 좀 인상되었는데 뭐 술 좋아하는 김민아 FA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술 가격이 올랐다고 안 드시진 않죠? 네, 뭐 근데 저는 저 요즘에 술을 사실 못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주하세요? 아니요 해외 시장을 보니까 밤에 네. 깨어 있으니까 낮술을 해야 되는데 맞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술자리에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요즘 우유만 마시고 있어요, 그냥. 저도 우유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네. 아, 근데 마실 분들은 그래도 마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두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술 가격 올라도 다 드시고 김민아 FA는 우유에 술 타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마오타이의 가격이 오량액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오타이의 가격은 상승할 것인데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량액을 찾는 소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매출 및 순이익은 내년에도 걱정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격이 상승해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찾을 것이다.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 같습니다. 자, 일단 신규 편입 종목 쪽 가지고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번 주는 신규 편입 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두 종목입니다. 우선 국내 주식부터 말씀드리면 BH입니다. BH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지금 매수 기회인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한 종목은 미국 종목인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도 최근에 좀 좋은 상승 흐름이 기대될 만큼 매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각각 5%씩 들어가고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김민아 FA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허리케인 하비 이후로 좀 많이 보셨을 그럴 종목입니다. 그 수혜주가 되었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주식을 또 편입하다니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5%를 편입하셨는데 아마도 조금 소심하게 아직 북한 리스크가 좀 남아 있으니까 좀 액티브인데도 약간 소심하게 가시는 거 아닌지 제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그쵸. 사실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코스피의 단기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좀 이 기회를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긴 하는 건데요. 그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그래서 비중 5%만 작게 가져갈 예정이고 손절도 마이너스 5% 되면 즉시 손절할 예정입니다. 이 두 종목에 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힘써서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액티브 포트폴리오 봤고요. 이제는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뭐 큰 변동성 없었고 개별 종목별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와 넷플릭스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종목별로 점검해보죠. 네. 일단은 가장 등락이 심했던 넷플릭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우선 차트 보시면은 전일 대비 0.13% 그나마 저는 적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4.52달러의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8일 이후에 20일선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차트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네, 21선이 꾸준히 하락하다가 캔들도 지금 그 밑에서 계속 노는 그런 하락장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골든크로스 보면서 조금 올랐는데
아마존도 그랬고 넷플릭스도 그랬고 지금 최근 한 달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10% 가까이 빠졌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골든크로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21 이평선 고개 드는 거 지켜보시다가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해서 영화 아나운서님 라라랜드 보셨죠? 네, 영화 일단 내용도 좋긴 한데 음악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2번이나 보셨다면서요. 예, 저 그렇게 됐습니다. 예, 2번을 보게 됐는데 네. 이게 저 감성 저격했던 영화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위플래시를 만든 데미언 셔젤 감독이었죠. 이 감독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런 유명한 감독들, 음악 감독들이나 혹은 영화 감독들을 섭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이 데이먼 감독과 만들고 있는 게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8부작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 드라마 제목이 더 에디라고 하죠. 뮤지컬 드라마죠. 라라랜드처럼. 예, 이런 것처럼 항상 넷플릭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은 컨텐츠, 특히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뭐 HBO가 되든 아마존이 되든 컨텐츠 재미있는 쪽이 승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 경제가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기 회사에서 노이즈가 있지만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넷플릭스는 주가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업계 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라라랜드나 위플래시나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김이나 FA는 어떻게 2번이나 봤는지 좀 그게 궁금하지만 좀 확실히 넷플릭스는 양질의 오리지널 서비스를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좀 가입해 보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H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초고화질의 영상을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최근에 LG의 V30과 소니의 제품 두 종류에만 지원을 됐었는데 최근에 갤럭시 S8 또 앞으로 나올 갤럭시 노트 8에도 이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는 아시아권 시장에서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VNQ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VNQ 저희 투자 종목 중에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생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리츠가 되겠죠. 이 리츠 중에 모든 섹터에 거의 다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저희 ETF가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우선 보시면은 전일 대비 소폭 빠졌죠. 최근에 상승하다가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0.27% 빠진 지금 현재 84.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주봉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확실히 변동성 자체가 지금 크게 많이 없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의 특징이 나옵니다. 네, 월봉으로 보시면 지난 2011년 이때 그리스 위기 이후에 거의 S&P 5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북한 리스크로 최근에 빠졌을 때도 지금 이런 부동산 관련 리츠들은 그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계속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펀드는 지금 어떤 주가 상승과 함께 경기 회복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면서 또 주가가 하락하거나 최근에 앞으로 있을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도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락의 폭을 작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과 그 다다음 시간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이 종목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 패시브 그리고 액티브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 보면서 수익률도 따져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흐름도 전망해 보시면서 신규 편입한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